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이번 CBPR 2024년에 억셉된 레이어, 노이지 레이어 데이터 제너레이션 for efficient and effective data free knowledge distillation 이란 제목의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이터 프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우선 발표 순서는 논문 구조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주요 개념은 우선 큰 티처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해당 티처 네트워크에서 학습된 정보를 좀 더 작은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얼마나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 목적인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것처럼 데이터를 넣어서 해당 그 데이터의 예측이 어떻게 나오는지나 아니면 피처를 통해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리얼월드에 적용을 할 때 그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정보를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잘 전달을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 샘플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리 방식으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데이터 프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성된 샘플을 사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연구에 있었던 연구들의 한계점으로는, 이렇게 합성 샘플을 얻을 때 보통 레이블 정보를 넣어서 랜덤 노이즈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좀 시멘틱한 정보를 많이 담지 못하고 데이터가 생성을 한다던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혹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라지 스케일 모델 쪽에 적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은 노이지 레이어를 줄여서 네이어라는 이름의 방법을 소개하는데, 우선은 이 레이어라는 논문 제목에 있는 것처럼 노이지 레이어를 도입해서 제너레이터에서 데이터를 생성할 때 배치마다 초기화되는 노이지 레이어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것처럼 레이블에서 부족한 정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블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개선을 하였고, 그리고 이 레이블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하면 장점이, 클래스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배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은,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클래스가 서로 좀 같은 동물이란 부류 속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레이블만으로 하면은 원핫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와 배가 각각 같은 거리에 주어지게 되는데, 레이블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하게 되면은 개와 고양이는 좀 더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지 레이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이지 레이어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그림의 C번을 보면은 하나의 노이즈 레이어를 사용을 하지만 노이즈 레이어 자체에서 다양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다양한 샘플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어의 주요 컨트리뷰션을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은, 레이블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을 했고 노이즈 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 프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전의 연구보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좋은 높은 정확도를 얻어냈으며, 그리고 또 하나의 싱글 노이즈 레이어를 통해서 다양한 샘플들을 뽑아내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 앞서 나왔던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딥 인버전 같은 경우에도 노이즈를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어서 널리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널리지를 전달하게 될 때 합성 이미지도 티처에서 높은 예측 값을 가지게 되는 방향으로 얻게 되고, 그리고 또 티처와 스튜던트 간에 또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사이의 어떤 피처의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디스트리뷰션을 좀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로스 텀이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CMI나 딥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후에 패스트 데이터 플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 방법도 보았을 때 시간은 빠르게 되었지만 이전의 방법에 비해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해당 레이어 이 논문에서는 정확도도 더 높게 하면서 더 빠르게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이 논문에서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핫 벡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아지랑 고양이 그리고 차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가 있으면은 각각 010, 100, 001 이런 식으로 되어서 모두 똑같은 거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 데이터에서 클래스 간의 피처 사이 거리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에서는 레이블 텍스트 인베딩을 통해서 인베딩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인풋을 전달해 주게 되어서 좀 더 이러한 클래스 간의 유사도나 차이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레이어를 도입을 하였는데, 노이즈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데 새로운 배치마다 노이즈 레이어를 초기화하게 해주어서 좀 더 다양한 샘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이즈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깊은 레이어는 아니고 배치 노멀라이즈와 리니어 레이어 이렇게 구성된 레이어로 노이즈 레이어에 인베딩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노이즈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이 제너레이터로 들어가게 되어서 샘플을 생성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레이어도 여러 가지 노이즈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는데, 하나의 노이즈 레이어를 통해서 다양한 합성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퀄리티의 샘플을 얻을 수 있도록 K2-1 노이즈 레이어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두 가지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너레이션 페이지와 그리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하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페이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생성한 첫 번째 페이지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이즈 레이어와 제너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티처에 샘플을 넣었을 때 얻고자 하는 클래스와 얼마나 정확도가 높게 예측되는지를 일단은 얻기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또한 피처 레벨에서 합성 데이터의 피처를 탐색을 하기 위해서 티처에 이 샘플을 넣고 스튜던트의 샘플을 넣은 것을
네거티브하게 KR 다이버전스로 주어서 좀 탐색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티처의 아웃풋을 배치 노멀라이즈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어서 로스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페이지인데, 이 논문에서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티처와 스튜던트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방법으로 로스를 하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한 에포크에서 두 가지의 페이지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험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는데, 우선 레즈넷과 VGG 그리고 와이드 레즈넷을 주로 사용하였고, 데이터셋도 지금 여기에서는 사이파 10, 100 그리고 타인 이미지넷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우선은 기존의 연구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넷처럼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한 실험이 없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추가로 좀 더 고해상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넷도 추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나왔던 제너레이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좀 딥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얕은 제너레이터 구조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메인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티처와 스튜던트의 정확도가 위에 나와 있고, 아래쪽 부분은 데이터 프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들이 의 정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정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우선 레이어 그리고 아래 세 줄의 레이어의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에포크 단위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에포크에 따른 시간 소요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나와 있는데, 우선은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300의 포크의 레이어에서 다른 이전 연구들의 데이터 프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연구들보다 좀 더 좋은 정확도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넷에 대한 실험도 좀 더 고해상도에서 얻기 위해서 고해상도에서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였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레이닝 타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는데, 우선 네이어 논문 같은 경우에 에포크가 100, 200, 30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였는데, 우선 에포크 100에서만 보아도 우선 다른 데이터 프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비교 대상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2시간의 결과에도 다른 논문들의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100, 200, 300으로 가면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300의 포크를 하더라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로 다른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좀 더 짧은 시간에 좋은 성능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인풋을 레이블 텍스트 임베딩으로 바꿔서 제안을 하였는데, 원핫 OH로 실험표에서 OH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핫 벡터를 인풋으로 넣은 것과, 그리고 G는 랜덤 노이즈, 그리고 LT는 레이블 텍스트 임베딩으로 에버리징 컨버전스 타임이 수렴 시간이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로스가 줄어들어서 수렴된다는 의미이므로 낮을수록 좋고, 그리고 다이버시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샘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스코어인데, 이 부분은 높을수록 좋으며, 그리고 어큐러시는 정확도로 높을수록 좋은데, 우선 원핫 벡터와 그리고 랜덤 노이즈 그리고 LT를 비교를 했을 때, 우선은 랜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습 에포크 안에 수렴이 되지 않아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LTE가 8.52로 가장 빠르게 수렴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에 반해서, 우선은 LTE도 지금 여기 실험에서는
어떤 랜덤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핫 벡터와 LTE는 랜덤 노이즈와 비교했을 때는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만으로는 LTE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험으로는 랜덤 노이즈와 그리고 레이블 텍스트 임베딩을 좀 섞어서 한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 캣 같은 경우에는 랜덤 노이즈와 그리고 LTE를 이어 붙인 인풋을 넣은 결과이고, 그리고 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수식처럼 임베딩의 노이즈를 얼마나 베타에 따라서 다양한 노이즈를 추가해서 인풋을 준 결과인데, 베타 값이 커질수록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결과는 랜덤 노이즈를 넣은 것과 점점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붙인 결과는 생각보다 다양성이나 아니면은 정확도가 낮게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노이즈 레이어를 추가를 하게 되면 우선 노이즈 레이어 중에 WRI 같은 경우에는 랜덤 배치마다 랜덤으로 초기화되는 부분이 없는 세팅인데, 이 부분에서는 노이즈 레이어가 계속해서 초기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랜덤성이 없게 돼서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1-to-1, K-to-1처럼 배치마다 랜덤으로 노이즈 레이어를 초기화해 주게 되면은 다양성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정확도도 올라가게 되면서, 그리고 수렴 속도도 9.67, 9.53으로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나왔던 1-to-1 레이어와 K-to-1 레이어를 비교를 했을 때, K-to-1 레이어를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다양성이 올라가게 되고 정확도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1-to-1을 사용했을 때보다 수렴 속도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놈 레이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효과도 실험을 하였는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배치놈 레이어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논문은 레이블 투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클립을 사용해서 임베딩을 얻었는데, 클립을 통해서 임베딩을 얻을 때 프롬프트에 따라서도 성능이 조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실험을 하였고, 해당 실험에 대한 결과이고, 그리고 또 텍스트 인코더를 다양한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 클립이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클립을 사용한 이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텍스트 임베딩 같은 경우에 좀 더 그라운드 트루스의 피처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한 분포를 얻을 수 있다고 앞서서 주장을 하였는데, 이것은 티즌이 시각화를 해보았을 때 실제로 A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이고, 오른쪽은 레이블 투 텍스트 임베딩을 통해서 얻은 임베딩의 디스트리뷰션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두 개가 좀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을 띠고 있다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화한 결과인데, 우선은 데이터 프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디퓨전이나 겐처럼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조금 다르게 어떤 이미지 데이터의 생김새가 사람이 봤을 때 되게 비슷하다 이런 쪽보다는 이 데이터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얼마나 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또 빠르고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A 같은 경우에는 금붕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봤을 때 금붕어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선 그 점을 생각해서 특징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느냐를 생각해서 시각화해 봤을 때 A, 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봤을 때 어렴풋이 금붕어와 늑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에 반해, 그리고 또 C 같은 경우에는 사이파 10에서 네이어의 데이터를 비교하였는데, C는 네이어고 D와 E, F는
이전의 연구들을 비교하였는데 확실히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D와 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특징이 좀 모호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차나 새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시각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이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데이터 프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좀 빠르고 더 높은 정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레이블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을 하면서 노이즈 레이어를 도입해서 좀 더 다양하고 또 실제 디스트리뷰션과 가깝게 데이터를 생성을 하였고 그리고 이 네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데이터 프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연구이지만 다양한 데이터 프리 방법들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데이터 프리 방법들에 적용을 해서 다른 연구에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